도대체 개발이익이라는 내용이 뭔지,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매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뭐 벌써 반소제기를 해가지고 이자를 붙이냐.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목동 땡땡땡땡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 청구 소송 대응에 관련해서 면담 요청이 들어와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목동에 있는 땡땡땡땡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 청구 소송이 임박했고 현금 청산 설명회를 진행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약 25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좁은 경로당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리 공실로 만들면 유리합니다. 아파트를 공실로 만들어서 매수인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매도 청구에 앞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매매 대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실로 만들어야 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뭐 공실로 만들어야 되냐랑 관련해서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당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땡땡땡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채에 1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자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조합 또는 시행사를 말하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매도 청구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상호 의무 중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일방 또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먼저 선이행을 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돼요.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으로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공실로 만들어서 매수인의 매도 청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매도 청구에 앞서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매매 대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를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이자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례로 매도 청구 소송에서 현금 청산자를 대리했었는데 매수인은 법원 감정가인 약 18억 원만을 준다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조속히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및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이행 제공하고 매매 대금이랑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조속히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법원 감정가보다 약 2억 원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인은 뭐 신탁사가 시행사라면 신탁사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감정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사감정은 신빙성의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즉 법원이 지정한 법원 감정인의 감평서만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시점에 근접한 일시에 사감정을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법원 감정인은 가장 최근에 사감정된 이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감정을 어떤 시점에 누가 진행할 것인지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견서가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다른 일반의 소송과 달리 준비서면보다 감정의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의견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필히 법원 감정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서 법원 감정인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 대금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개발이익이라는 내용이 뭔지,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령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인접하여 다른 개발 사업이 있다면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등에 관한 내용들이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영상에서 담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추가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당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서 매매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매 대금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자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현금 청산자의 반소가 있게 되면 조합의 항변사유이기도 합니다. 매매 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뭐 벌써 반소 제기를 해가지고 이자를 붙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당 법률사무소에 문의
문의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도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 반대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서 매도 청구 소송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창과 방패 모두가 되어봤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에 탁월한 소송 경험 및 그에 대한 승소 전략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일찌감치 전략을 수립하고 매매 대금 및 이자를 최대한 상승시키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보통 재건축 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 청산자들은 뭐 1명, 2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서 설명회를 들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의문점이나 궁금증들을 충분히 해소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수입 여부랑 관련 없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단체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충분히 자문이나 의문점에 대한 증문즉답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부동산과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셔 보시면은 아마 의문점을 갖고 있으신 것에 대한 다양한 답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